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산 선생님 간명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선생님은 일명 이제 역학계를 주름 잡으셨던 국내 대기업 내노라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상담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고, 오늘은 이제 간명기를 통해서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선생님은 일단 이제 그 야자시도 적용을 하였고, 신살론이라는 뭐 이게 도화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옛날 이론이 어느 정도 섞여 있고 오행적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선생님이 이 시간이면 지금 야자시 적용한 거잖아요. 무토일간이면은 이게 임자시가 조자시인데, 그러면 날이 바뀌어 버리죠. 기묘날로 바뀌어 버리는데, 일단 야자시를 적용하여서 사주를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주의 특성은 정인원령의 살을 만났죠. 그 정관이 아니고 편관을 만나서 격국에서는 현대적 해석으로 하면 편인을 만나야 되는데 정관이 편관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은 합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 이게 합화가 안 되죠. 이제 정인이 편관을 만나면 식신과 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하고 간목이 합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장 조직 생활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인격은 근황하면 상관 생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근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자영업, 대운을 보면 나이가 현재 이 정도에는 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와 있으면은 어떻게, 대운을 이제 제 강의에는 대운이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운을 암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대운이 지금 5대운 오면 보통 이제 40, 50대 되면 반대 정도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목이 뒤로 가면 기임신, 경기무, 병병을갑이니까 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대운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도 제가 대운 얘기를 안 한다고 하여도 대운을 초보 때는 써놓고 보라는 뜻입니다. 일단 선생님은 일단 이제 정제를 본초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제라는 본처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처. 근데 도화살이라는 것은 좌오 묘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돼지띠는 자수가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에 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경계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용띠는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라. 그것은 이제 물상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탁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된다. 흘러야 되고, 물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물은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물이 있고, 이런 게 해수같이, 자수는 이게 오르는 성향을 가진 물입니다. 위에서 뚝 떨어지는 물들. 여름에는 임수가 온다고 하지만 일단 이 계절에 자수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의미도 수의 의미도 다르다.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유통적인 거죠. 유통적인 거고, 이것은 어떻게 이제 나무에 물을 타고 올라가는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수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목을 써서, 수를 써서, 이게 수목이 재물이면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본처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수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따가 이제 조금 있다 나오는데, 일단 이제 부부는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여자 조심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성분과 수비운이라고 하는데, 재산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일단 수가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가 오면 물이 막힙니다. 물이 막힌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진토 하면은 이게 이제 탁수적 개념으로 물이 막힌다. 이런 물이 막히면은 재산복이 줄게 되고, 그리고 부친과 인연이 끝나는 시점으로 본 겁니다. 이제 밖에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봐라, 뭐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무인 귀축 무인은 비겁.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 비겁이 오면 되도록이면 사업을 하지 말기를 권한다는 거죠. 대운에서 비겁이 오면 비겁을 누를 수 있는 환경인가도 봐야 되고, 격국으로는 정인격이 비겁이 직업을 구하는 대운입니다. 격국으로는 일단 직업 얘기를 하려면 격국에 맞춰서 보면은 일단 이제 구신적인 것이 오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주어 가지고 무엇을 달리 할 수 있겠다, 한다. 그리고 올해 같은 옛날 사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신운이 왔기 때문에 직업적 변화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업이라는 것을 이제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신금은 이게 완성된 상품입니다. 이건 제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제조한다는 것은 파괴시키고 다시 만들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AS적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간에 가공할 5월에 가공할 수 있는 지금 3대운 지나 5대운이에요. 그러면 기토사령지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역행했기 때문에 경금을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행으로. 그래서 제조라는 것은 경금을 재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무토일간은 재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이 식었다 그래서 간목으로 인화하니까 이거는 절대적 능력값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제조업을 하면 운이 기울고 라는 뜻은 뭐냐면, 물이 수가 막혀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금전고통을 하고 재물고통을 당하니까 제조업을 일단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재산적인 것은 어떻게 형성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일단 이제 토일간입니다. 토일간인데 이게 이제 야자시냐 조자시에 따라서 이게 날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할 때 그분이 지금 나이가 신해생이면 나이가 조금 됐기 때문에 무토인지 기토인지 이걸 물어보면 대번합니다. 그래서 야자시가 잘 맞는지 조자시가 잘 맞는지 직업을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야자시 기준으로 사주 간명기가 써 있기 때문에 일단 야자시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땅이라는 거죠. 땅이라는 건 토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재산으로 만든 재산을 유지하여야 복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이제 수인데, 재물이 수. 이게 재극이 난 재성이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적으로 이론을 보면 재극이 난한 재는 돈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려면 인성일간을 생겨서 재성을 통제를 해야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주가 건물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토가 수를 막았기 때문에 일단 간목으로 소토해서 이 재물을 목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간명을 해보니까 이게 토일간들하고 금일간들은 보통 20개 재산이 많습니다. 이게 목을 많이 쓰게 돼요. 토하고 금일간들은 거의 한 사주의 80% 이상이 뭐 서울 사람이든 뭐 지방 사람이든 뭐 이렇게 대전 사람이든 거의 토, 금들은 목에 재물이 붙기 때문에 이게 소토화해서 붙든가
직접적으로 금극목에서 채취해서 쓰던가의 관계인데, 일단 목으로 재물을 많이 취하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직업 분야는 교육해라, 건축, 뭐 머리방, 뭐 꽃집, 옷해라, 뭐 이런 건 다 목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재산 선생님은 오행으로 직업을 유출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격국에 맞춰서 한다든가 그런 방식은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런 형태 유형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주를 오행적으로 빨리 보다 보면 이렇게 탁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목욕업이라는 것은 이게 수를 상징합니다. 목욕업. 그리고 호텔업, 수목 해가지고, 이게 수화를 만나면 이게 호텔이나 관광호텔 레저들은 이게 밝은 업,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호텔업이 있고, 육신으로는 살을 설하면 뭐 NPL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부실 채권들, 경매, 뭐 호텔 관광, 숙박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현대적으로 하면 설 직업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통업, 백화점도 좋다. 목을 많이 쓰라는 거죠. 요건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업, 목욕업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이제 봐라.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크다라는 거죠. 갑이라는 것은 건물이 크다. 그래서 경금일간들은 경금을 취할 때 보통 자기가 리더자가 되어야 돈을 잘 번다고 보고, 신금일간들은 갑목을 못 치기 때문에 경금의 협조, 상신, 나를 선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무토일간이 갑목으로 수생목을 받아서 재산이 목에 쌓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이제 축토대운에 무리하게 뭐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은 흐르고 흘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토가 막는 경우는 뭐 이렇게 관이 재생관으로 구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당일에 못 맞추면 바로 그냥 운이 뭐 1년 죽었다 살아나더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도식이 됐든 도식을 복구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먼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나중에 복구하는 거지, 복구 글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건물은 그래서 땅 건물 재산으로 해라, 뭐 이렇게 수직업 많이 해라, 이렇게 이건 수화에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업, 뭐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거, 백화점 입점을 하려면 일단 사주에 이제 갑목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사주는 재산은 그렇게 일단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비라는 재산을 지키는 것은 재산 선생님은 관으로 봤습니다. 보초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편관이라는 딸 성분을, 이게 갑목을 딸로 보고 딸이 둘이 있고, 이게 갑목 목의 성분 딸이 둘이 있다. 그리고 이게 해수가 있어 가지고 일단 뭐 끌어오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가 있으니까 아들도 하나 낳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오늘은 재산 선생님의 간명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 그래서 이제 현대적 해석으로 해보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의 간명기를 많이 보고 그러면 좋죠. 그리고 공부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간명기를 써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감도 됩니다. 보통 말로 끝내는 거하고 일단 뭐 적어 가세요, 뭐 적어 주거나 이런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이제 성패율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이게 이제 그 간명기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잘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오면 동네 사람들 이렇게 뭐 10명 가면은 간명기를 이렇게 해소합니다. 이렇게 해소해서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저분은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저런 식으로 본다, 뭐 이래. 요즘은 뭐 녹음하러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런 공부하는 거죠. 공부. 제가 말하는 것은, 곧 실력이 곧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실력을 쌓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식의 가치가 커야 됩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쳐다보고, 저도 막 이렇게 그 어디 가서 배우는 데는 어디든, 그 전에 보면 어디든 갑니다. 뭐 산이고 들이고 막 가는데, 배우는 것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 지식이 곧 실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타인의 사주도 많이 보고 간명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생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 걸어가는 인생들.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이게 이제 재관을 갖췄기 때문에, 재관살이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참 좋죠. 이런 분들은. 하여튼 오늘은 재산 선생님의 간명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